등푸른 생선 기름이 몸에 좋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혈관을 청소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심장도 보호해준다고요. 약국에 가면 오메가3 진열대가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한 알씩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메가3가 좋다고 말할 순 없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 좋다던 오메가3가 왜 갑자기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요? 오늘은 이 기름 한 스푼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영양제,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는 그 미묘한 경계를 함께 알아보죠. 지금부터 13분 동안 오메가3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오메가3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EPA와 DHA라는 두 가지 성분이 유명합니다. EPA는 혈관 건강에, DHA는 뇌와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주로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죠. 그럼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오메가3는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혈액 속 기름기, 즉 중성지방을 줄여줍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는데 오메가3가 이걸 낮춰주는 거예요. 셋째, 뇌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서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오메가3를 중성지방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에게 약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9년에 발표된 대규모 임상 연구인 리듀스 IT 트라이얼에서는 하루 4g의 처방용 오메가3, 정확히는 EPA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2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연구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렸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이었다는 점이에요. 즉, 아픈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혈관도 깨끗하고 중성지방도 정상이고 심장도 건강한 사람이 오메가3를 먹으면 더 좋아질까요? 안타깝게도 그만큼의 이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이미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오메가3, 추가로 무언가를 좋게 만드는 근거가 약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메가-3는 누구에게나 좋은 만능 영양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먹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건강식품 광고를 보면 혈관 청소기, 두뇌 영양제 같은 문구가 많죠. 듣기만 해도 뭔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청소기가 과열되면 오히려 회로가 망가지듯 오메가3도 과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발표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1g 이상의 고용량 오메가3를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이 약 50%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서큘레이션이라는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실렸어요. 심방세동이 뭘까요? 심장의 위쪽 방인 심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심장 안에서 고여서 혈전이 생길 수 있고 그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될 수 있어요. 혈관을 좋게 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심장 리듬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는 오메가3는 혈소판 응집을 줄이는 특성이 있어서 항혈전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3는 피를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먹는 분들이 여기에 오메가3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너무 묽어져서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거나 심하면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남성 이 씨는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과 아스피린을 먹고 있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오메가3가 좋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고용량 제품을 구입해서 매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주 후부터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팔에 멍이 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액 응고 수치가 너무 낮아져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메가3는 많이 먹으면 더 좋다가 아닙니다. 혈관을 맑게 하려다 오히려 혈액이 너무 묽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오메가3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보다 어디서 얻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 특히 등푸른 생선에서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 연어 한 조각, 정어리 한 마리. 이 정도면 오메가3 하루 권장량인 약 500mg에서 1g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왜 생선이 좋을까요? 식사로 먹는 오메가3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율도 높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생선에는 셀레늄, 비타민 D,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이 오메가-3의 효과를 높여주고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보충제는 어떨까요? 보충제는 농축된 형태라서 적정량을 넘기기 쉽습니다. 한 알에 1g씩 들어있는 제품도 많고 어떤 건 2g, 3g까지 들어있어요. 하루에 여러 알 먹으면 금방 고용량이 되는 거죠. 게다가 공복에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올라오거나 속이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생선으로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양제로 매일 고용량 복용하는 건 필요할 때만 하세요.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높게 나왔다거나 의사가 권장했을 때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생선을 먹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물성 오메가3도 있습니다. 들기름, 호두 아마씨, 치아씨에는 ALA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물론 EPA나 DHA만큼 효과가 강하진 않지만 없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아침에 호두 한 줌, 샐러드에 들기름 한 숟가락, 이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오메가-3 섭취는 가능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오메가3 보충제를 먹어야 하고 누가 피해야 할까요? 먼저 필요한 사람들부터 볼게요. 첫째,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입니다. 정상 수치는 150 이하인데 이보다 높다면 오메가3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병력이 있거나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 처방하에 오메가3를 복용하면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생선 섭취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채식주의자이거나 생선을 싫어해서 거의 먹지 않는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제 피해야 하는 사람들을 볼게요. 첫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입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플라빅스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먹는 분들은 오메가3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혈압이 낮거나 어지럼증이 자주 있는 사람입니다. 오메가3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원래 혈압이 낮은 분들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셋째, 하루 기름 섭취가 이미 많은 사람입니다. 튀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이 여기에 오메가3까지 더하면 전체 지방 섭취량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시니어층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다니까 그냥 먹기보다는 의사에게 수치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중성지방 수치, 알부민 수치, 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먹기로 했다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첫째, 하루 1g을 넘지 마세요. 일반인 기준으로 하루 500mg에서 1g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셋째, 3개월 정도 먹고 혈액 검사로 효과를 확인하세요. 중성지방이 얼마나 줄었는지, 다른 수치는 괜찮은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기름은 좋은 식사와 함께 먹을 때 빛을 발합니다. 오메가-3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첫째, 비타민 E가 많은 음식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데 비타민 E가 이걸 막아줍니다. 지방의 산화를 막으면서 활성산소도 잡아주죠.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시금치 같은 음식에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입니다. 식이섬유는 지방 대사를 도와주고 흡수를 완화시킵니다. 오메가3를 먹을 때 식이섬유가 함께 있으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중 지질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현미, 보리, 귀리,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셋째, 식물성 오메가3 식품입니다. 들기름, 호두, 아마씨에는 ALA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샐러드에 들기름 1숟가락, 간식으로 호두 1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세요. 이 3가지를 꾸준히 식사 속에 넣는 것만으로도 보충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메가3의 두 얼굴을 봤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건강은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예요. 좋은 기름도 매일 조금씩 음식 속에서 꾸준히 들어올 때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비타민은 쌓이지만 기름은 습관이다. 이번 주 식탁에 고등어 한 조각만 올려보세요. 그 한 끼가 혈관을 부드럽게, 뇌를 맑게,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보충제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자연식품으로 채워보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